자,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세 번째 배합 및 비빔에서 니은번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니은번 갑시다. 자, 여러분 결합제와 골제 및 혼화제의 배합은 결합제, 골제, 다음에 혼화제. 자, 얘들은 자 배합은 용접비로 표시한다고 나오죠. 용접비로 하고, 다음에 자 혼화제, 그 다음에 자 안료, 해초풀, 자 얘들은 자 거기 뜨면 사용량 결합제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거. 자 질량비로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나왔죠.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간단히 좀 한번 해봅시다. 어렵게 해석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결합제, 골제에서 요 제자가 들어가는데 이 제자는 I를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제자를 쓰는데 얘는요 어이를 써요. 그러면 저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얘들은 여러분 용적비인데, 여러분 용적이 혹시 뭐예요? 용적 부피예요. 부피. 부피라고 하셨죠? 부피로 계량을 한다고. 여러분 질량이 뭐예요? 무게로 재겠다는 이유, 무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피 혹시 계량 단위 아세요? 혹시 부피 계량 단위? 예? 세제곱미터요? 그럼 부피를 잴 때 쓰는 어떤 뭐 단위지 계량 단위는 아니잖아. 우리나라 여러분 부피로 쓰는 계량 단위 있죠? 한 돼. 혹시 몰라요? 돼? 되가 우리나라에 썼던 대표적인 여러분 부피의 계량 단위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되는 올려야 돼요? 깎아야 돼요? 그게 정해졌어요? 어디 안 나왔던데? 올려야 돼요? 깎아야 돼요? 깎으면 사요 안 사요? 뭐 깎아야 돼? 올려야 돼요? 이제 또 올리는데 또 진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깎느냐 올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올릴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말이 뭐냐면 요 얘기는 대충 쓴다는 얘기예요. 대충. 좀 많아도 되고 좀 적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한 대를 내가 잴 때 좀 기분이 좀 올리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 어때요? 또 깎아버리고 그래도 한 대죠? 아니에요? 그래도 한 대라고. 그건데. 근데 또 이제 잴 때는 어때요? 또 올려서 재죠? 한 대가 안 되네. 그럼 뭐 6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또 재는 사람 또 올리죠. 주는 사람 깎아버리고. 그래서 줬네 안 줬네. 하여튼 이게 그 개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I를 쓰는 제자는요. 자 이렇게 용적, 부피로 따져. 아셨죠? 그러면 결합제, 대표적인 결합제가 뭐예요? 시멘트는 어디 갔냐고. 시멘트. 아셨죠? 골제는 뭐 보고 골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갈이나 모래를 여러분 골제라고 하는 거죠. 혼화제가 여러 가지 섞어 쓰는 혼화제,
어이가 아니라 아이를 쓰는 이런 혼화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포졸란, 플라이에스 이런 것들이 혼화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대충 조금 많이 써도 되고 조금 적게 써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대표적인 어이를 쓰는 거 있죠. 우리 배웠다. 이거라고요. 얘는 여러분 조금 많이 쓰면 기포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정확하게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콘크리트도 여러분 공기량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텐데요. 공기량.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쓰는 것들은요. 조금 많이 있으면 문제 생기고 조금 적게 써도 문제가 생겨. 아셨죠? 이러니까 얘는요. 질량 및 무게로 재는 거죠. 대표적인 무게예요. 여러분 계량이 뭘로 해요? 아, 그런 거 누가 모르나요? 그 저울. 여러분 저울 요즘 전자저울 할때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전자저울 올리니까 몇 옴까지 나오죠? 얘는 그럼 대충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개념들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이거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 같아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아이를 쓰는 제자가 나오잖아. 얘는 조금 많이 써도 되고 조금 적게 써도 돼. 그래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 부피로 잰다고요. 아셨죠? 얘는 뭘로 한다고요? 정확하게 써야 돼. 아셨죠? 자, 특히 안료. 안료가 뭐예요? 색깔 내는 원료가 안료죠. 여러분 혹시 제가 흰색 페인트에다 노란색을 섞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이보리색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걸 쓰다가 조금 모자라네. 그래서 새 흰색 페인트에다 아이보리색을 섞었어요. 색깔 똑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처음에 얼마 넣는지 몰라. 그러니까 얘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 개념입니다. 아셨죠? 뭐 있어요? 어이를 쓰는 혼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료 있고 해초풀. 해초풀이 뭐예요? 해초풀. 여러분 미장할 때 그 재료가 끈적끈적 덜 하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면 여러분 대표적인 해초가 뭐가 있어요? 미역도 더 끈적끈적한 거 있죠? 예? 다시마. 그걸 끓인다고. 그러면 그 물이 어때요? 걸쭉해지는 거죠? 그걸 갖다 집어넣는다고. 이때 정확하게 집어넣으라고요. 아셨죠? 집은 뭐라고요? 소가 먹는데 뺏어 먹었나? 집 뭐 때문에요? 얘가 집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뭐가 좋아져요?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진흙 바를 때.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써도 안 되니까 정확히 쓰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표준이다 원칙이다 나오는 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고 가시라고. 자, 네 번째 균열미 박리박리입니다. 박리가 뭐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미장을 바르는데 그 미장면에서 여러분 그 미장 재료가 떨어지면 박리가 돼요. 계급부의 모서리든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밀 때는 메탈라스를 붙여두기는 한다. 여러분 지금 균열 및 박리에서요. 자, 계급부에서는 꼭 옆으로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꼭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간다고. 자, 이런 균열 여러분 4인장 균열. 무조건 모서리부터 치는데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균열을 못 가게 막기 위해서는요. 미장을 하기 전에 본격적인 미장을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자, 균열을 방지하는 뭔가를 대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만약에 균열이 안 갔어. 균열이 안 가면요. 자, 이런 식으로 대줘요. 아셨죠? 뭘 된다고 나와요? 메탈라스. 여러분 보면 옆에 보면 메탈라스 보이죠? 다이아몬드형 메탈라스. 자,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 메탈라스를 이렇게 대주는 거죠. 그러면 이 균열이 어느 정도 좀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니은번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에 서로
탈은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질제가 되면 그 이질제에서 서로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방지하기 위한 줄눈 설치 등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자, 디귿번 각종 부위의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방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떨어집니다. 재료가 미리 바탕의 전면에 규정한 적합한 금속망을 덮어요. 자, 이렇게 메탈 라스 같은 걸 자, 씌워놓고 그 위에 미장재를 쓰면 얘가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 가장 많이 미장재로 가장 많이 썼던 게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시멘트 모르타르 바랍니다. 자, 시멘트 모르타르는 여러분 수경성이 기경성이에요? 수경성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거기 순서 한번 잠깐 볼까요? 작업 순서. 첫 번째, 바탕 처리. 바탕 처리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바탕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해석을 한번 했는데 바탕면이 뭐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방수할 때 방수를 해야 될 면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바탕면은 뭐가 되는 거죠? 미장을 해야 될 면이 되는 거죠. 이게 바탕이에요. 바탕면. 자, 여기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도 가루도 묻고 먼지도 묻고 흙도 묻었으면 이거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청소예요. 청소가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바탕 처리면 청소합니다. 그러면 재료를 비비는 거죠. 자, 재료 뭐뭐 비비면 돼요? 뭐뭐 비비면 돼요? 시멘트하고 모래 비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초벌 바른 민, 라스를 먹여. 여러분 초벌 바른 민, 라스. 여러분 라스는 꼭 안 먹여도 돼요. 아셨죠? 초벌을 발라요. 자, 그 다음에 자, 고름질 갑니다. 그 다음에 재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정벌 발음하고 자, 마무리 보양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양이 뭔지 아세요? 보양. 여러분 콘크리트도 보양한다, 양생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얘는 자, 이 미장이면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 콘크리트가 굳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 보양, 양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됐다는 얘기는 콘크리트도 잘 굳고 미장도 잘 굳은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는 보양이 잘 됐다는 얘기는 강도 크고 균일은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장에서 보양이 잘 됐다는 얘기는 이게 안 떨어지고 균일도 안 가고 잘 붙었다는 얘기죠. 그리 보시면 돼요. 그럼 자,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자, 미장의 작업 순서는 여러분 초벌, 재벌, 정벌입니다. 문제는요, 이 초벌 다음에 뭘 하냐면 고름질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름질은요, 초벌을 하고 나면 칠판 같은 데 평평한 면을 하고 나면 이게 울퉁불퉁해져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서 초벌이 다 굳은 다음에 여러분 그 면을 평평히 메꾸는 일을 여러분 고름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자, 원래는 여러분 요게 그냥 갔어야 되는데 어디가 나오면 여러분 바탕면이 있어요. 근데 이 바탕면이 울퉁불퉁해. 그럼 뭐라면 바탕면 골라주기를 합니다. 아셨죠? 바탕면 고르기를 한다고요. 고름기. 고름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초벌을 하는데 잠깐요. 이게 없으면 괜찮지만 혹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바탕면 고른 다음에 초벌하려면 너 얼마 있다가 해야 되냐 물어보면 얼마요? 2주.
있다가 한다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벌한 다음에 야, 너 고름질 하려면 얼마 있다가 고름질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2주. 자, 고름질 다 해놓고 너 재벌할 거야. 자, 재벌 얼마 있다가 하면 좋냐라고 물어보면 2주 있다가. 그럼 너 재벌하고 나서 청벌하려면 며칠 있다가 2주. 그러면 이거 빼도 여러분 지금 몇 주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에?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짜 시방서대로 여러분 집 지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금 FM대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걸려요? 아파트 같은 거 여러분 몇 년 정도 걸리는 줄 아세요? 한 10년 걸려. 그럼 10년 걸리면 아파트 어떻게 돼요? 헌집된 거죠? 그러지 않아요? 벌써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재개발의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은 벌써 없어진 거죠? 안 그래요? 그만큼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너무 FM 따져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꼭 그냥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꼭 아파트 하자 따질 때는 꼭 이런 거 따지는 거죠. 이렇게 융통성 없게. 자,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시공 공정률 주의사항에서 1번 바탕이 청소, 처리 및 청소. 자, 여기서 쭉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기억번 한번 볼까요?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바탕 바람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은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근데 왜 이렇게 2주 있다가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장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균열이라고요. 그러면 2주 있다가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균열이 완전히 진행한 후에 초벌로 덮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초벌도 2주 있다가 고름질 하는 이유가 그만큼 여기서 균열이 다 간 다음에 고름질해야 더 이상 균열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게 2주씩이야. 2주씩.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시방서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시방서가 있고 보지 않아도 돼야 될 시방서가 있어요. 그 시방서를 다 봐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진짜 욕만 나와. 에이씨 막 욕만. 왜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방서를 안 봐서 그러지 시방서 보면요 욕만 나온다니까 도대체. 자, 그러면 두 번째 재료 비빔 및 운반입니다. 아셨죠? 제가 읽은데 표시 잘 해놓으세요. 무조건 다 그냥 다 색깔만 칠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중에 그러면 뭐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다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다 빨개지니까. 자, 두 번째 재료 비빔 및 운반입니다. 기억번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잘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 재료로서 혼화제입니다. 분말 모양의 것을 대표적인 여러분 혼화제 분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섞을 때는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 수직의 혼화제 방수 등 액상인 것은 미리 물과 섞어서 뒀다가 섞은 물을 갖다가 나중에 물을 부을 때 같이 섞으니까 골고루 섞어진다는 얘기죠. 아셨나요? 다시 가요. 자, 여기서 자, 혼화제가 여러분 분말 모양이니까 여기서 제를 그러니까 아이나 어이를 바꾸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분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밀가루 반죽에 여러분 분말 상태에 뭐랄까 약간 색소를 집어넣을까요? 아셨죠? 그게 액체가 아니라 가루로 된 색소야. 그냥 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물 부으면 뭐가 문제예요? 그 부분만 물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골고루 섞어줘야 되는 거죠. 정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분말 상태는 미리 잘 섞어 놓은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는요 물을 붓기 전에 물에다 섞어서 쓰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손으로 하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삽으로 비비면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어느 부분 여러분 모래만 있고 어느 부분 시멘트만 있는 거죠. 잘 섞여져 안 섞여져? 안 섞여져.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니은번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왜요? 여러분 시멘트 모르타르는 2시간 이내 써야 돼요. 아셨죠? 그럼 2시간이 넘은 거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몽땅 갖다가 이렇게 확 비벼놓고 나중에 다 하면 2시간 넘으면 얘는 못 씁니다. 아셨죠?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자, 쓸 만큼만 자 비벼서 쓰고 가란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발음 시공 나와 있죠? 자, 일반적인 발음 시공 초벌, 재벌, 정벌. 자, 그 다음에 초벌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고름질 들어갔죠? 자, 초벌 발음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초벌 발음 또는 라스 먹이면 2주일 중요한 건 뭐예요? 2주일 이상 방치하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자, 네 번째 줄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름질 후에는 쇠갈기둥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놓는다. 여러분 왜 여러분 초벌도 마찬가지고 고름질도 마찬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하고 나면 왜 다 긁으라고 나와요? 다 비장 예쁘게 해놓고 초벌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붙어야 돼요? 고름질 붙으려면 이렇게 매끈하면 붙어야 안 붙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긁어놓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혹시 미장해놓고 뭐 이렇게 긁어놓는 거 보셨어요? 멋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것도 일이라고 하셨죠? 그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칠어야 부착력이 좋으니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방수에서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는요 바탕면이 거칠어야 좋다고 그랬죠? 기억도 없죠 뭐. 예. 그럴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B번. 자, 발음 재벌 발음입니다. 자, 재벌은 뭐예요?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재벌 발음 한 다음에 쇠갈기둥으로 전면을 거치게 그거는 초벌 발음과 방치 기간을 둔다. 그럼 방치 기간이 몇 주예요? 2주. 예. 정벌입니다. 자, 재벌 발음에 경화 정도로 봐 얼룩, 처짐, 돌기,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 시방서 별도로 따른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두 번에 끝나는 시공 방법이 있고 디귿번에 보면 한 번 발라서 끝나는 미장 공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번 발라요? 기본 몇 번? 이게 기본이야. 초벌, 재벌, 정벌이 하셨죠? 고름질은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셨죠? 평평하면 안 해도 되지 뭐. 안 그래요? 꼭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3번이야. 이게 3번인데 원래는 2번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거기 볼게요. A번 바탕이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mm 이하인 천장, 벽, 기타는 초벌 발음, 재벌을 바르지 않고 정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건 자, 2회일 때는 몇 미리? 15mm 이하일 때는 여러분 2번 발라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 2회 한 번에 끝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발음 두께가 자 얇으니까 한 번에 끝내겠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자, A번 평탄한 바탕면이고 마무리 두께가 중요한 게 마무리 두께가 몇 미리요? 15mm 정도인 천장, 벽, 기타. 그러니까 천장, 벽, 기타라는 얘기는 다란 얘기야. 예. 그래서 다시요. 2회로 끝나는 건 여러분 15mm. 자, 그 다음에 1회일 때는 여러분 10mm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발음 두께입니다. 자, 페이지 285페이지. 자, 발음 두께한테 한번 볼까요? 자, A번 바닥 외벽면. 몇 밀리냐면 24mm를 기준합니다. 다음에 자, 내벽은 18mm를 기준해요. 그 다음에 천장, 차양 같은 데는
여러분 15mm를 기준합니다. 자, 여러분 잘 봐요. 그런데요, 다 좋은데 여러분 바닥은 23mm죠. 자, 문제는 바닥이 23mm인데 이 23mm 할 때 이 바닥은 한 번에 합니다. 아셨죠? 한 번에 두껍게 23mm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초벌, 재벌, 정벌 하는데 얘는요 한 번이면 끝나요. 아셨죠? 왜요? 바닥이 여러분 나눠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눠서 하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바로 두께가 얇으니까 깨져버려요. 그래서 바닥은요 한 번에 두껍게 합니다. 자, 그렇지만 나머지는 얇게 여러 번 좋아요. 아셨죠? 자, 비번 천장은 왜 가급적 얇게 바르라고 나올까요? 여러분 천장이나 차양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15mm 위야 얇게 바르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 위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그 충격에 의해서 자체 무게로 떨어짐이 생기는 거죠.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장 같은 데는, 차양 같은 데는 두껍게 바르지 마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좋다. 여러분 무조건 바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두껍게 하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미장, 또요 도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도막방수 봤죠? 뭐가 있었어요? 우레탄과 에폭시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얇게 바르는 게 좋아요. 아셨죠? 여러 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재 286페이지 볼까요? 자, 286페이지 발음 두께 표준 나와 있죠?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콘크리트 및 블록면 및 벽돌면이에요. 자, 여기서 바닥입니다. 바닥은 여러분 합계 봐요. 합계 몇 밀이에요? 23mm예요. 그 다음에 내벽 몇 밀이에요? 18mm. 몇 번 발랐어요? 세 번 발랐죠? 초벌, 재벌, 정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천장은요 15mm죠. 차양도 15mm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몇 번 발랐어요? 3번 발랐죠. 자, 바깥벽은 여러분 몇 밀이에요? 24mm. 몇 번 발랐어요? 3번. 자, 그런데 여러분 바닥 맨 위로 한번 볼까요? 바닥 몇 번 발랐어요? 한 번. 정벌을 한 번 하고 마무리 돼버린 거죠. 걔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 겁니다. 자, 그것만 봐주세요. 아셨죠? 네. 자, 미음번 마감 두께입니다. 발음증 전체의 두께를 말하는데 발음증 전체의 두께가 그러면 발음증 전체라는 얘기는 뭐예요? 초벌, 재벌, 정벌입니다. 아셨죠? 자, 라스 또는 쫄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한다. 하여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장의 두께를 제할 때는 계산할 때는요 얘들만 계산해. 얘들만 여러분 미장 두께로 여러분 칩니다. 아셨죠? 고름질 포함시켜 말아요. 고름질 포함시켜 말아요. 여러분 위에 표 봐요. 고름질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음 두께는요 뭐요? 초벌, 재벌, 정벌의 합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고름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입니다. 자, 시공시 주의사항이 나오네요. 자, 실내 모르타르 바르기는 천장, 벽, 바닥 순서로 가는 거죠. 어디서 이거 한번 배우고 왔는데 어디서 한번 요거 배우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 방수공사에서 여러분 도막방수 할 때 여러분 바닥 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든 게 그래. 방수공사든 미장공사든 타일공사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디 먼저 해야 돼요? 천장.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이 공사도 여러분 천장 먼저 안 들어가요. 아니요, 바닥 먼저 안 들어가요. 천장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자 벽, 그다음에 자 바닥 이 식으로 내려옵니다. 대부분. 자 다음에 상당히 긴 벽면에 미장면은 신축줄로 설치하는 것 좋다. 여러분 미장도 조적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마찬가지고 타일도 마찬가지고 이 벽의 면이 길다는요 중간에 신축줄을 설치해서 그 부분에서 신축 팽창을 하게끔. 자 다음에 신축줄은 여러분 신축줄은 설치한 거 보셨어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일자로 그 부분이 자 그 사이가 여러분 벌어져 있어요. 아셨죠? 비읍번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되며 균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읍 시읍번 바람면이 서서히 건조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건조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직사 일광을 피한다. 여러분 직사광선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죠. 지읍번입니다.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 장소에서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 조치를 한다. 여러분 이게 먼지도 붙어도 안 좋겠지만 특히 통풍 건조시키면 너무나 빨리 굳기 때문에 균열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자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287페이지 네 번째 바람면에 방락 및 균열 원인이 있죠. 바람면이 방락이라는 얘기는 미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구조체 수축 및 변형. 여러분 내가 미장을 해야 될 면이 수축하거나 변형이 되면요 당연히 미장 재료가 떨어집니다. 재료 불량 및 수축, 바탕면 처리 불량. 여러분 바탕면 처리 불량이 뭔 뜻이에요? 미장을 해야 될 면을 볼까요? 칠판에다 미장을 해야 할 거야. 그럼 바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너무나 매끈하니까 안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스라든지 아니면 여기를 거칠게 만들어준 다음에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지금 바탕면 처리 불량입니다. 바람 들게 초감이 미달.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되고, 자 290페이지 보면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뭐가 나와요? 단일 모터 발음 나오죠. 얘는 여러분 특이한 거예요. 아셨죠? 일반적인 미장공사, 미장은 맞아요. 근데 단열을 하는 미장용, 단열을 위한 미장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단열재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스티로폼 같은 거야. 아니면 뿌리거나. 근데 얘는요 발라버리는 거죠. 왜요? 미장을 그러니까 단열재를 붙이기 곤란할 때는 이렇게 자 모르타를 써서 자 단열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재료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 1번 시공 개요에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단열 모르타는 적절한 열 전도율, 부착 강도 및 내화성 또는 나전성이 있는 재료로서 외부 마감용의 경우에는 내수성이 뭐예요? 물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죠. 그 다음에 내우성, 기후에 저항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추워도 괜찮고 따뜻해도 괜찮아야 되는 거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괜찮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수성입니다. 내후성이에요. 세 번째, 단열 모르타를 이용 골재는 펄라이트, 석회석, 화성암 등을 고온으로 발포시켜요. 발포시키면 뭐가 좋을까요? 그 안에 공기층이 있겠죠. 그게 보온 단열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기질 또는 유기질의 경량 인공 골재로 하는데, 네 번째, 단열 모르타의 유리섬유, 부직포 등의 보강재를 사용할 경우 유리섬유입니다. 글라스 우리라고 하는 거죠. 자, 유리섬유는 내알칼리 처리된 제품이하며 부직포는 난연,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착색제는 순수한 광물질이나 합성분말 착색제로 내알칼리성이며 퇴색되지 않는 것. 여기 있다 보면요 그냥 당연히 그런 건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리섬유가 왜 내알칼리성이라는 표현 나올까요? 4번에서 여러분 모르타르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알칼리 성분이죠. 시멘트가 알칼리 성분이라고요. 그리고 결론 얘를 섞을 때 시멘트를 같이 섞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알칼리에 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섯 번째입니다. 발음 두께는 별도의 시방성이 없는 한 번에
자, 그 발음 두께를 10mm 이하로 하라고 나오죠. 몇 mm요? 10mm. 자, 총 발음 두께는 소유 열관료를 만족하는 두께 몇 mm인지 모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한테 좋은 거죠. 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읽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희곡 순서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재료 비빔. 재료는 충분히 숙성되도록 손비빔 또는 기계 비빔한다. 비빔 후 1시간 이상 또는 제조업자 시방에 규정된 가사용시간,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이 여러분 가사용시간입니다. 이상이 경고된 재료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 몇 시간 이내에서 해야 된다고요? 기본이 1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고, 초벌 발음 한번 볼까요? 니은번. 초벌 발음은 10mm 이하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미장인데 무슨 기포가 생기냐고요? 시멘트 모르타르 한번 발라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이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어. 실제 볼록볼록 올라와 있다니까요. 시멘트 모르타르인데. 그래서 흑손 끝으로 해가지고 뚝 집어넣어가지고 요거 집어넣어. 그래서 안에 있는 기포를 뺀 다음에 또 한번 자 흑손질하고 그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장 하다 보면 기포가 생깁니다. 아셨죠? 기포가 생겼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부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디귿번. 지붕에 바탕 단열층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신축 줄눈을 설치해 줍니다. 자, 다음에 8번 보양입니다. 보양 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7일 이상으로 하고 자연 건조되도록 며칠 이상 한다고요? 7일. 세 번째 기차 주의사항입니다. 1번 재료 저장은 바닥과 벽에서 150mm 이상 띄워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 시멘트 창문은 일반적으로 몇 mm 띄웠어요? 300mm 이상 띄웠다고요. 근데 얘는요, 단열 모르타르는 여러분 150mm 이상 띄우라고 나오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딱 한 번 나오고 말았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온수온돌 모르타르 발음입니다. 온수온돌 모르타르 발음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온돌 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에 미장 마감 횟수는, 여러분 미장은 기본적으로 몇 번 해요? 이게 기본 개념이야. 초벌, 재벌, 정벌이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이상 해야 돼요? 3번 이상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름 작업, 즉 고름질은 미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항상 어디든 그래요. 그래서 자, 이런 게 시험 문제였어요. 별거 아니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째 보면 미장 천물 나오죠. 메탈라스, 코너 비드, 자 조인트 비드. 일 번 메탈라스 한번 볼까요? 자, 메탈라스는 여러분 292페이지 292페이지 여러분 맨 밑에 보면 사진 있죠? 조인트 비드라고. 거기 양쪽 옆에 이게 달리는 게 그 메탈라스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꼭 그렇게 생긴 건 아닌데 그게 그런 모양이 많아. 자, 메탈라스는요, 여러분 철판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금을 자른 금을 낸 다음에 잡아 당기면 저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하여튼 메탈라스인데 얘는요, 자 특히 벽에 미장 재료 붙임용 철물이에요. 이렇게 칠판 같은 데 아니면 철판에 모르타르를 붙일 때요, 절대 안 붙는다고요. 근데 메탈라스 같은 걸 먼저 고정시켜 놓고 그 위에 여러분 미장재를 붙이면 잘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코너비드 있죠.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생긴 콘크리트가 있어. 자, 콘크리트가 있는데 여기를 미장을 할 거예요. 자, 미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보실래요?
방금 아까 뒤에 넘어가면 여러분 사진 있죠, 사진. 자, 코너비드 그림이 있네, 사진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메탈라스가 붙어 있어요, 아셨죠? 그다음에 둥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쇠야. 이걸 여기다 여러분 붙인다고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먼저 고정을 시켜놔요.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미장 마무리를 어디까지 하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미장 마무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미장이 여러분 다 돼 있죠. 미장이 다 있다고. 그러면 요 부분만 여러분 모서리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저 기둥을 감싸고 있는 게 지금 뭔지 아세요? 석고가 지금 감싸고 있어요. 아셨죠? 미장 대신에 석고로 여러분 지금 했다고. 근데 모서리가 석고부두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한 재료가 아닙니다. 석고부두 자체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저 모서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분명히 요 커너비드가 저기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충격을 줘도 안 깨지는 거야. 미장만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미장이 저럼 톡톡 떨어진다고요, 모서리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요 쇠 조각을 대주는 거죠. 그럼 충격에 의해서 저 쇠 조각이 버틴다고요. 그래서 자, 코너비드는 기둥 또는 벽 모서리에 설치해 주는 거죠. 자, 설치해서 이 모서리, 자, 미장이 파손을 방지해 주는 거죠. 이게 코너비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용접 항철망 또는 용접 철망, 이걸 흔히 와이어 메시라고도 하죠. 자, 와이어 메시는 여러분 철사를 갖다가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다 용접을 시켜. 이게 여러분 용접 항철망입니다. 자, 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바닥에, 자, 균열 방지 목적으로 사용돼요. 바닥 같은데, 바닥 미장할 때 씁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조인트 비드. 미장염이 넓을 때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을 금속재로 미장하는 조인트형 비드이다라고 하는데요. 조인트 비드.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떨 때 쓰는지. 자, 여기가 이게 여러분 콘크리트 기둥이야. 여기도 기둥이라고. 근데 여기를 지금 뭘로 쌌냐면 여러분 콘크리트 벽돌로 쌌어요. 자, 근데 이 콘크리트 벽돌 노출이 아니라 여 위를 갖다가 이제 미장으로 할 거라고. 아셨죠? 미장. 자, 그럼 뭐가 문제냐면 어디서 여러분 얘는 반드시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콘크리트와 여러분 콘크리트 벽돌은 이질 재료가 되는 거죠. 여기 나중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그러면 요 부분에다가 미장을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요 윗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윗면. 자, 이게 여러분 지금 기둥이야. 여기도 기둥이라고요. 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 이렇게 쌌다고요. 미장을 해야 되는 거죠. 미장을 한다고. 자, 미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여기까지 여러분 다 덮어버리면 이제 이게 기둥인지 어디가 벽인지 몰라.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요 부분에서 꼭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요. 이게 보인다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과거에는요. 요 만나는 요 면을 갖다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 이렇게 움푹하게 이렇게 파줬어.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미장 두께가 더 얇아지겠죠. 그럼 빨리 이 안에서 균열이 진행된다고. 다른 쪽으로 안 가고.
과거에 여러분 요게 썼던 게 여러분 조인트 비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 그냥 홈만 파졌다고요. 근데 요즘은 저렇게 생겼어. 제가 많이 썼던 건 여러분 요런 형태를 썼었어요. 그래서 라스가 붙어 있어. 자, 그러면요. 요 홈에다가 이 라스를 갖다가 자, 이렇게 끼워 놓고 여러분 그 위에다 미장을 해 버려요. 그러면 이 홈이 어차피 여러분 벌려 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균열이 가더라도 균열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지가 벌어졌으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조인트 비드예요. 그래서 조인트 비드. 자, 얘는요, 조인트 비드 같은 경우는 미장면이 넓을 때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질 재료와 접착 부위 있죠. 그런 부위에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조인트 비드입니다. 아셨죠? 미장면이 넓을 때 예상되는 부분을 금속재로 막으면 그건 여러분 신축줄론 이런 겁니다. 아셨죠? 자, 조인트 비드는 언제 쓴다고요? 이질 재료와 접합 부위에. 그래서 자, 균일의 진행을 자, 막아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좀 여러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요. 네.